김수민의 뉴스 밑장 김대중 전 대통령 10주기 특집 김대중을 지지한 경북 사람. 네, 반갑습니다. 뉴스 밑장의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이창원 인디053 대표. 네, 김대중을 지지하지 못했던 당시 고등학생이라서 나이가 안 돼서. 이창원입니다. 네,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당시 초등학생이라서 네, 초등학생. 네, 김대중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네, 뭐 투표권은 둘째치고 이 포스터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요? 네, 어린이였죠 저는. 그래요. 난 네. 1992년 대선 때, 92년은 제가 초등학교. 네,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네. 다 기억나는데. 다 기억나는데 나도. 네. 저는 뭐 젊어서 네, 기억이 잘안 김대중과 납니다. 함께라면 똑같은 초등학생일 텐데 뭘 젊어. 같이 춤추 김대중과 함께. 그거는 97년. 97년이구나. 제가 그때 중3 때였죠. 네. 김종필 나와서 그렇지 이거 진짜. 그렇지. 자, 저희가 김대중 후보를 97년 대선에서 지지하는 활동을 했었던 DJ를 지지하는 경북 사람을 찾고 찾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지한 사람들은 뭐 집안에도 한두 명씩 있고 그래요. 그러게. 네. 예, 저도 뭐 저희 왕고모부 댁에 가면은 저희 사랑방에 막 사랑방에 김대중 씨 관련한 막 서적들이 꽂혀 있고 그랬거든요. 예, 동네에 한 명씩 있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고집 셉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이렇게 방금처럼 김대중 씨 이러면 뭐라 캐였어.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그래야 돼. 근데 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그 호남 사람들이 이제 애정의 의미로 김대중 씨라고 많이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친한 어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친밀감을 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했던 분은 많아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활동가 중에서도. 근데 이제 세대적인 이유도 있고 또 지역주의의 벽 이런 것들 때문인지 확실하게 좀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 활동을 했던 분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네, 전용길 편집장이 찾아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편집장이 소개를 좀 부탁해 주시죠. 네, 이분은 사실 지금 김대중 대통령 지지했던 분으로 모셨는데 한창 뜨거웠던 미국과 맞짱을 떴던 네, 사드 배치 철의 성주 투쟁위원회 박근혜와 이완영을 날려버린. 네, 날려버렸습니다. 위원장을 지냈고 성주읍에 보면 사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사철사. 네. 실제 절이에요? 사드 배치 철회하는 사찰. 네. 이 지난번에 사철사의 주지스님. 최봉태 변호사의 그 변호사. 네, 변호사와. 사찰을 이어서 또 다른 사찰이 있군요. 네. 불교 친화 방송이거든요. 사실 저도 불교 신자라서. 네. 네. 그 김충환 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 예전부터 뉴스민 아시던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사드 배치 반대 투쟁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아마 유심히 좀 들여다보셨던 분들이라면 경북 바깥에서 하시는 분이라도 김충환 위원장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목소리나 얼굴은 뉴스를 통해서 네. 꼭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와의 인연보다 이분이 또 이제 참여정부 때는 네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오면 또 대구 경북에 그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당시 또 지역 신문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출마를 했죠. 낙선했죠. 근데 국민참여당으로 하셨나요? 국민참여당으로는 대구 시장 출마를 그렇죠. 준비하고 네, 예비 네. 후보까지 등록했다가 그러셨죠. 네. 단일화 그렇죠. 민주당하고 하면서 포스터는 못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달서구 갑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네. 그러고는 정치에 손을 댔죠. 네. 그러다가 네네. 난데없이 사드가 성주로 가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참여당 활동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참여정부 경력도 있으시고, 좀 노란색 이미지인데, 네. 따지고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란색을 한창 때 쓰셨구나. 평민당 할 때. 녹색도 쓰셨고 새정치국민회의 때는 녹색이었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지지 활동을 하셨다. 맞습니다. 그 네.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추억의 이름입니다. 대구시 지부 사무처장을 사무처장 30대 때 지냈습니다. 조직 실무의 책임을
30대 젊은 나이에. 네. 돈도 다 가지고 있는 와우. 사무처장. 그러면 일단 궁금해지는 것이 대선 얘기를 좀 이따 당연히 나누겠지만 네. 그 전에 네. 네, 청년 김충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일단 성주가 고향이신 거죠. 예. 성주군 수륜면 수륜. 가해산 아. 자락에 있는 윤동마을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 수륜이나 하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네. 혹시 이완영 의원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 의원. 성주군 수륜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이완영 전 의원하고 김충환 선생님은 어릴 때 앞집집에 살았습니다. 이웃. 예, 이웃입니다. 아, 충환이 왔나? 오랜만이네. 실제로 그러면 뭐 형 동생 이렇게 예, 그렇게 정도인데. 지냈고 그 뒤에도 노동부에 근무할 때도 네네. 네네. 뭐 대구 노동청장 청장. 할 네네. 때도 그렇고 청와대 있을 때도 그렇고 고향 사람이니까 가끔 만났죠. 아 네. 그랬던 이 고향 선후배가 예, 사드를. 사드를 놓고 아들을 놓고 갈라져서 제가 많이 네. 심하게 음. 험한 말을 많이 했죠. 아, 잘하셨습니다. 네. 너무 미워하지 마라. 고발도 하고. 미워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청년기 그러다가 이제 뭐 대구로 유학을 가셨나요? 고향에서 초중학교를 마치고 네. 고등학교 때 대구에 유학을 왔죠. 네. 유학을 와서 대구에서 쭉 살다가 청와대 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이제 서울 살았고 네. 내려와서 다시 대구에 있다가 10년 전에 네네. 귀향을 해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대학 시절에는 학생 운동을 하셨습니까? 네,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이잖아요. 아, 면장하대. 그래서 데모를 하면은 네. 지장이 있죠. 네네. 그래서 못 한다고 많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결국은 뛰어들어서 네. 영남대학교 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죠. 그래도 무조건 위원장이죠. 위원장. 지금도 직업이 투쟁위원장인데.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타협을 합니다. 야, 데모를 하는데 제일 앞에 서지는 마라. 아, 근데 그 타협도 안 지켜지는. 그때 이제 지도부영제라는 게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떤 제도입니까? 안기부나 경찰 뭐 학교 당국에서 네. 시위가 있는 날 부모님을 오시게 해서 자식에게 데모를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성주 군수 성주 경찰서장이 아버지를 압박해서 시위가 있는 날 아버지께서 많이 나오셨죠. 네네. 체육관 가서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도 수륜에서 경산에 그 영남대까지 가려면 네. 차로 한참 가야 되거든요. 그때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한 네. 두세 시간씩 걸렸죠. 네. 경산까지 오려면은. 그렇죠. 근데 오시면은 이제 안기부나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드님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를 잘못 잘못 만났어. 넘어가 물들어가지고 네. 가드를 조심해야 된다고 아드님이 수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투쟁위원장이고 막 1,000명씩 2,000명씩 모이는데 마이크 들고 설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이 물들이는 게 아니고 다른 아들 물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심에는 또 영남대 학교가 네.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이사장 할 때 최태민이 한창 그 이제 자금 네. 축적할 때 그 시기거든요. 그때도 박근혜와 맞서 싸우셨군요. 그때 박근혜가 재단 이사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뭐 재단 이사장을 쫓아내려고 네. 한참 싸웠었는데 제가 그때 박근혜 화형식을 했죠. 꼭 태워야 됩니까? 강목으로 막 5m짜리 만들어서 헌금을 덮어 씌워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했더니만은 네. 난리가 났었죠. 참고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가족사 네. 그 데모, 그러니까 아버님, 부모님이 이제 그 데모하는데 학교를 찾아오셨다. 그 얘기는 사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김충환 선생님 오늘 가까이서 처음 뵙는데 네. 김충환 선생님 동생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도
군대에서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군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휴가를 나와서 놀지도 못하고 맞아요. 아버지 모시고 형 데모하는 거 말리러 다니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충환 선생님 동생분이 참고로 이제 구미 참여연대에서 네. 활동하시는 김찬 씨. 네. 가 이제 김충환 선생님 동생이신데 그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근데 또 들어도 재밌네요. 왜냐면 당사자한테 또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박근혜는 그때 이사장에서 쫓아냈었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어. 이제 교수님 승리! 학생들 해서 쫓아냈죠. 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넘어가게 되죠. 어디로요? 박근혜 측으로 그 뒤로 아 나중에 나중에. 아, 네. 반동의 네, 물결이 그렇게 되게 치게 되죠.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다시 영남대가 네. 최근에 이제 최혜출 교수회에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비리 혐의로. 그러면서 네네. 또 다시 좀 뜻있는 교수님들이 네. 이 박근혜의 색을 또 빼기 위해서 박근혜의 어떤 역사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남대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최혜출 씨가 박근혜 정권 때 혜택을 많이 받죠.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도 네. 깊이 갔냐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학도호국단이라고 있었어요. 네. 총학생회가 네. 부활되기 전에. 네. 관제, 그러니까 관변. 재술 씨가 지역사회 개발학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은 과가 명칭이 바뀌었죠. 새마을 개발학과로. 지역사회 개발학과가 그 당시에 박정희가 만들어서 네. 지역에 그 친위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조직 학과거든요. 네네. 특별히 막 배려도 하고 이랬어요. 그 출신인데 학도호국 단장을 했었어요. 최혜출 교수가. 네. 그러니까 박근혜 이사장하고 지역사회 개발학과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 쪽에 가까워진 거죠. 그러면 거기에 최혜출 이제- 교수는 김충환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같이 학교 다녔습니까? 네. 아, 그때- 같이 다녔는데 위니까 네. 학도호국 단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넘어서야 될 그때부터도 학도호국단 단장은 좀 그 어용이 뒤에 호국단 단장 했는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민주화. 그 제가 이제 네. 나서서 호국단에 쳐들어가 저 들어갔어. 총학생회 부활하자고 네네.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학생 운동 이후에 뭐 대학 졸업 이후에는 어떤 행로를 가졌습니까? 민통령 경북지부라고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재야단체로 처음 만들어졌죠. 네. 그러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 지나고 독재 시절 때 학원 자율화 조치라는 게 생기면서 대학의 문이 좀 열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도 시민사회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첫 재야 단체로 대구의 민통령 경북지부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한 1년 활동하다가 이제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그 복권되고 이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이제 호헌 한다고 했을 때 호헌 개헌하지 철폐, 않겠다. 네. 직선 개헌 네. 이게 이제 막바지에 6월 항쟁으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6월 항쟁은 87년도인데 86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도에 다니면서 이 두 분이 이제 개헌 현판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현판식이 이제 인천 5.3 항쟁으로 일컬어지는 네. 인천이었는데 대구서는 4월 5일 날 있었는데 그 당시 아시아극장에서 네. 했는데 아시아극장 꽉 차고 도로까지 차고 이래서 거기서 마치고 시대가 이제 바늘땅까지 왔다가 시정까지 쳐들어가서 경찰하고 붙었을 때 잡혔어요. 네. 그래서 감옥에 갔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보지 못하고 그때 아. 감옥에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80년 6월 항쟁은 이제 제가 4월 5일 날 구속돼서 네. 86년 4월 5일 구속돼가 1년 살고 4월 5일 날 나왔으니까 네. 아, 이 감옥 나오자마자 네. 또 6월 항쟁 아버지가 그만큼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6월 감옥 갔다 항쟁 왔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월 항쟁의 지도부가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벌써 구성돼서 막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네. 그냥 참여만 했죠. 네. 체류탄 가스들은 마셨지만은 집회 있으면 가고 뭐 따라가고 네. 시위하고 이런 것만 했죠. 출소 직후에 두부 대신에
체루탄 가스. 그럼 출소 이후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단순 가담자로 항쟁을 하신 건데 항쟁 이후의 역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활동가로서 어떤 6월 항쟁 네. 이후에 사실은 6월 항쟁이 있어서 6.29 선언이 있었어요. 네. 네. 노태우의 6.29 선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복근이 됐어요. 감옥 1년 살았는 게 네. 지금 결혼했는 제 와이프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네. 처가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감옥 갔다 전과자니까. 전과자니까. 그러니까 이념은 괜찮은데 혹시 이념도 이념도 마음에 안 들고. 집사람이 가서 느닷없이 네.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남자고 네. 그러니까 운동하는 남자다. 축구하냐 농구하냐. 축구하냐 농구하냐. 그래서 한 6개월 이렇게 뭐 싸우고 있는데 결혼을 한다 뭐 반대하고 부딪혀가 있는데 노태우가 그 6.29 선을 하는 바람에 네. 복근이 되고는 처가에서 허락을 했죠. 그런 게 있었고 노태우 대통령이 첫 번째 인연을 맺은 대통령이군요. 네. 첫 번째 인연을 맺었는데 그해 11월 1일 날 결혼을 했거든요. 11월 1일이요. 네.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결혼식 날 축전을 보냈어요. 오. 느닷없이 보낸 거죠. 네. 복권시켜줘서. 그런데 사회에 보신 분이 그걸 또 읽었어요. 아 근데 왜 보낸 거죠? 모르죠. 혹시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냈겠죠. 그때는 그러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보낸 워낙 거예요. 뭐 네. 사실 모르고 많으니까.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축전을 보냈는데 선거운동 아니면은 차원에서 선생님 부모님 그 아버님이 아니, 전혀 공무원이라서 관계가 그건 아니고요. 선거 전혀 직전에. 관계 없는데 어.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냈는데 네. 사회자가 재밌다고 읽어버린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배 후배들이 한 200명 왔었는데 양가 친인척 빼고 네네. 200명이 왔었는데 신랑 신부 퇴장 이러면 따다다 울리잖아요. 네.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네. 신랑 신부 퇴장을 하고 뒤풀이 장소를 갔는데 네. 이제 손님이 많이 와서 이제 처가 쪽 이제 그 우리 가족 친척 쪽 이래가 식당을 세 군데에서 친구들 네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후배들이 노태우한테 축전을 받았다고 네. 발바닥을 엄청 뜯고 이유를 만들어내려면. 인연이 있어도 악연이죠. 그러면 이제 뭐 재활 활동을 이제 청년 학생 활동에 이어서 재활 활동을 하신 건데.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네. 결혼하는 과정에서 대구에 문화운동단체 우리문화연구회라고 네. 하나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선배들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재정 상태가 어렵고 사무실도 없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풍물도 치고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제보고 그 사무국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 그러셨어요. 네. 북도 한 번 못 치는 네. 사람을 선배들이 나서서 하라고 그래서 할 일이 뭐냐? 네. 그러니까 후원금을 많이 걷어서 사무실을 구하고 후배들 연습 공간을 만들어주면 된다. 네. 1년만 제발 해달라. 그래서 우리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을 했어요. 문화기획자셨네요. 아니죠. 그때는 이차원의 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장 맡으면서 1년간 했는데 이제 40평짜리 공간도 구하고 사무실도 구하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임무가 완수돼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차에 네. 그 당시에 문화운동 쪽에서 이제 NLPD 논쟁이 벌어져가 갈라졌어요. 반틈이. 네. 그 선생님 대학교 때는 없었잖아요. NLPD. 딱히 그런 구도가. 비슷한 건 있었다. 크게는 없었는데 네네. 뭐 그룹별로 약간씩 이질감은 있었지만 네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거를 다시 통합할 때까지 나는 문화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하게 된 거예요. 네. 계속하게 되니까 문화 이론도 공부해야 되고 비평도 공부하고 창작도 공부하고 오만 걸 다 했죠. 네. 그래서 한 2년 지나니까 뭐 대구 지역에 뭐 최고의 문화 이론가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글도 쓰고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결국 이제 통합을 해서 네. 노동자 문화예술운동연합을 음. 만들어서 의장을 네. 하고 전국 이제 노동문화예술단체 그 회의에 의장까지 하면서 네. 문화운동을 주로 했죠. 네. 하고 대구 민미협도 그때 이제 창립할 때 관계하고 네. 민미협이면은 뭐의 약자죠? 민족미술인 대구 경북 민족미술인 협의회. 네. 네. 지금도 그리고, 민미협은 있습니다. 민해총 창립 때도 관계를 하고 네. 민족예술인총연합. 네. 그 당시에 예술마당 소울이라고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도 하고 네. 예술마당 소울은 이제 전국 조직은 아니고 네. 대구에서 지역의 만들어졌던 문화예술 공간이죠. 문화예술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습니다. 주로 문화 쪽에 네. 활동을 했었는데 마지막 이제 민해총 정책실장을 하고 있을 때 정치에 이제 드디어 드디어. 관계를 하게 됩니다. 정치로 관계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학교 선배 하나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어디에 출마를 했죠? 수성구에 출마를 국회의원, 국회의원. 96년도에 96년 총선 때. 그 전에는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문화운동 하면서 이제 비디오 가게 네. 한 2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애 뭐 우유값이 없을 정도로 활동만 하다 보니까 어려웠었는데 이제 선배가 출마하면서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제 월급을 준다 하니까 네. 간 거죠. 네네. 생계 때문에 때문에 정치에. 아니 이제 민해총 정책실장 활동을 하면서 예. 선거는 또 도우는 건데 월급 준다 하니까 갔는데 이 양반이 중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 버렸어요. 선거 도중에요? 네. 어.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네. 그 양반 성함이 그게 어떻게 이제 되시죠? 홍무흠 네. 불교 쪽에 활동을 하고 영대에서 학생 운동했던 네. 내 선배죠. 지금은 서울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구속됐는데 불출마 선언을 해야지 풀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활동하다가 중지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의 이제 냄새를 약간 맡은 거죠. 월급도 못 받으셨겠네요. 예. 근데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고는 이제 그 해가 96년도인데 네. 96년도 4월 달에 그 선거에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7월 8월 달쯤에 이제 국민회의에서 활동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참고로 이제 국민회의는 김대중 총재가 있던. 네. 새정치 국민회의. 그게 네.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가 김대중 총재가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대선에 붙어서 지고 네. 정계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갔잖아요. 유학하죠. 네. 갔다가 95년도에 제1회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공시지방선거. 이제 와서 뒤에서 작업을 해서 그때 광역단체장 4개강을 먹었어요. 네. 서울하고 호남 세 군데. 네. 조순시장 그렇죠. 그때인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96년도 5년도에 창당을 했죠. 95년도에 95년 10월. 여름인가 하여튼 좀 지나서 10월 달쯤 네네. 해서 민주당 분당하고. 창당을 네. 하고 96년도에 이제 대구에서도 후보를 냈어요. 네. 후보를 내고 저는 이제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다가 이제 그 사단이 나고 네. 이제 국민회의 후보들이 평균 그 당시에 득표율이 2.2% 대구에서 2.2%를 완패를 네. 하고는 거의 뭐 민중당 후보보다 더 낮게 나오는. 네. 평화통일 그 뭐였지? 가정당. 거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97년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당에서 판단하기에 이 지역에 출마했는 사람 2.2%를 얻은 사람 가지고는 대선을 못 치를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는 제야에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었죠. 영입을 했는데 대구에도 뭐 그런 사람을 찾다가 어디 거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섭이 와서 고민을 많이 했죠. 운동하다가 정치판에 이거 가면 욕 얻어먹는데 고민을 하고 뭐 하다가 몇몇 이제 아주 친한 같이 활동했던 분들한테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 준다 하니까 가겠다. 네. 이것도 월급 준다. 가만히 보니까 네. 금권 정치를 추구하셨군요. 생계형 정치로. 그래서 그해 96년도 뭐 한 9월 10월쯤
입당을 했을 거예요. 네. 입당을 했는데 처음 이제 김대중 총재를 만났죠. 언제였나요?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날짜는 네. 대구에서 금호텔. 네네. 금호텔. 주로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가 막 금호텔을 많이 네. 이용을 했어요. 대구 서성로에 있습니다. 금호텔에서 이제 김대중 총재가 왔는데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처음 뵙는 거였. 네. 처음 그때 이제 뵀는데 나이는 30대 37 중반쯤 되셨겠네요. 이럴 때죠. 네네. 96년도. 저희 나이 따고 네. 저희 나이 평균하고 비슷하네요. 그 당시에 세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네. 만났는데 계명문화대학의 이은철 교수가 네. 있었고 시인인 그 박방희 네네. 박방희 시인. 네. 같이 만났는데 이제 먼저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박상규 의원 중소기업 중앙회장 하다가 전국과는 박상규 의원, 김옥두 뭐 아, 네. 김옥두. 동교동계. 동교동계 의원들 뭐 쭉 나오더니만은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김대중 총재가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수 쫙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좀 도와달라고 마지막이다. 네.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 인상 깊었던 게 김대중 총재가 24년생인데 그렇죠. 네. 제가 60년생이니까 거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뭐 큰아버지 뻘. 네. 36 차이가 네. 나니까. 네. 그때 당시로는 거의 더블 스코어였네요. 김동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호칭을. 네. 그 당시에도 저는 뭐 나이도 30대인데다가 정치권의 뭐 사람들 국회의원도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당 총재까지 만나니까 네네. 그것도 연배 있으신 분을 만나니까 엄청 쫄았죠. 엄청 쫄았는데 김동직하고 뭐 마지막인데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처음 만남이었어요. 혹시 존댓말 하시지 않았나요? 네, 존댓말 예. 했었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경험담인데 어떤 호텔에서 이제 웨이터 일을 했던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와 모 정치인,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만큼은 안 되지만 좀 거물급인 정치인이 둘이 호텔에 왔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반말하고 재떨이 비워라 이러는데 김대중 총재는 계속해서 웨이터인 자신한테 존댓말을 썼었다. 예의를 갖추고. 예, 그런 사연이 한번 옛날에 PC통신 같은데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뒤로도 만났을 때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 기본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이 노회찬 의원하고 좀 비슷한 점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월급 준다 해서 갔다 하는데 사실은 대선 그 뒤로 1년간 월급을 못 받았고요. 그 뒤로 대선 전까지. 체불임금으로 이완영 선배한테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았고 명분으로는 아, 네. 이해창이 대통령 되면은 끝난다. 이 나라는. 네네. 이 나라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죠. 네. 주변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그러면 좀 97년 대선 때 재미난 혹은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경험들. 일단은 지역 네. 상황이 네. 정말 안 좋잖아요. 사실 김대중 하면 뭐 빨갱이, 김대중 하면 정말 이렇게 뭐 전라도 사람 이런 프레임이 당시만 하더라도 워낙 지역 감정이 강할 때니까 네. 있었을 텐데 그걸 또 한가운데서 이렇게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엄청 힘들었죠.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한 10배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 92년도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붙었을 때 도리공원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할 때 막 네. 병 던지고 돌 던지고 이런 사건 그때도. 네. 그때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97년도라고 별 다를 게 없고 제가 사무처장을 했는데 소문이 사무처장이 전라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를 만난 사람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아니네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고 혹시 이러진 않았어요?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 아닌가? 그런 경우. 그게 이문열 씨가 소설가 이문열 그렇죠. 씨가 네네. 자신을 반대하는 시민운동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전라도 사람인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 부산 사람이에요. 네. 화덕헌 씨라고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자네 부모가 전라도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대구 시민들하고 그 선거운동 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기존에 이제 그 연청 네. 민주연합청년회라고 네. 네네.
김대중 대통령 큰아들인 김홍일 씨가 만들었던 조직이 있어요. 네. 연청 조직과 또 기존의 당직자들,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영입대가 들어갔으니까 네. 내부의 갈등도 좀 심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다른 변화의 시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강목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보통 전당대회 하면 막 옛날 과거에 막 강목 네. 들고 막 부수고 이런 방해하고 네네. 폭력 전당대회. 그때까지도 강목이라는 게 조금 오가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돈 선거도 좀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어서 좀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네. 선거 때는 그때 추미애 의원이 대구 대구 출신이라고 내려와서 잔다르크 유세단이라고 꾸려서 이제 유세를 하고 다녔는데 그 모텔에 이제 자면서 다녔는데 유세차 세워놓고 운전기사가 죽어버렸어요. 그 모텔 앞에서 유세 세워놨는데 그것도 누가 죽였는지 미궁에 빠져 있거든요. 살인이었습니까? 네. 아. 그래서 원인이 누가 죽였는데 네.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질 정도로 그런 분위기였죠. 험악한. 97년에도 워낙 또 그리고 그때 선거가 박빙이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국회의원들을 테러를 가하겠다. 협박. 이런 협박도 많이 들어오고 막 같이 대응해서 같이 협박하고. 네. 그 당시에 주로 협박을 했던 주동자가 그 북구의 안택수 의원입니다. 이 머리에 이마에 점난. 네. 네, 요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구시 지금은 시당 위원장이지만은 네. 대구시당 이렇게 돼. 그 당시 대구시 지부였어요. 네. 지부장. 지부장이 이제 박정서 지부장, 박정수, 네. 박정수. 김천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로 왔었어요. 어.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네. 그래가 이제 그분이 시당의 시지부장을 하셨는데 그분 모르게 제가 자유한국당 안택수 의원한테 협박을 저도 했죠. 당시 신한국당. 당시 네, 신한국당. 신한국당. 네. 반길 조심하라고. 네. 걱정해 준 거 아닙니까? 걱정해 준 거. 신한국당 네. 당직자를 통해서 네. 보냈더니만은 3일째 되는 날부터 움직이질 않더라고. 아, 그래요? 같이 막 서로 이제 막 네. 협박, 공갈 이런 게 난무했던 그런 시기였죠. 아, 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대구 경북에서 김대중 후보 표도 별로 안 나올 텐데 왜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억압했는지. 네. 지역 감정에 편성하고 지역 비하 발언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흑색 선전 네. 그렇죠. 이 많이 돌았어요. 네. 많이 돌았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네. 뭐 거의 소수가 뛰은 거죠. 정말 근데 지역에서 동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 그래도 뭐 새가 실제 얘기하면 좀 쪽수가 돼야 이게 신도 나고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거 운동들은? 힘들었죠. 기존에 이제 오래도록 그 김대중 총재를 지지했던 분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최인실 고문, 뭐 백은식 고문 이런 분들이 있었고, 네. 그 중간에 이제 또 계속 야당 활동을 했던 분들이 또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영입된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 3인방이 있었어요. 네. 경북대 박남희 교수, 네. 아. 그 다음에 경북실업전문대학의 조영국 교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현철 교수, 네. 이 세 분이 좀 이제 교수니까 그래도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DJP 연합을 하면서, 네. 네. 네네네. 하면서 흥미진진해지네. 그 당시에 자매인연의 대구시 지부장이 박철은 박철원. 네. 박철원. 육공의 황태자. 네. 아, 근데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DJP 연합을 했고 자민련과 손을 잡았고 거기다가 박태준 씨까지 DJ 진영에 가담을 했는데도 그렇죠. 분위기는 뭐 네. 똑같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민련하고 같이 지역에서 이제 연합해서 네. 선거 운동을 하신 거잖아요. 정서적으로 정말 안 맞았죠. 그러면 이제 박철원 전 의원도 이제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민련의 네. 시지부장 박철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지부장 박정수,
네. 박정수 의원도 민정당에 있다 오신 분이란 네. 말이에요. 건너온. 그다음에 자민련 사무처장 김용호라고 네. 사무처장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사무처장인데 4명이 회의를 하면은 네. 정서가 안 맞았죠. 저 혼자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김용호 처장이 같은 이제 의성 김씨라고 네. 네. 나이는 내보다 한참 연배죠. 내가 네. 30대에 사무처장을 했으니까 네. 조금 뭐 이래 하고 이래 했는데 사실 박정수 지부장이 굉장히 젠틀한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젊은 사람이 한다고 뒤에서 많이 뒷받침해줘서 버틸 수 있었죠. 그러면 자민련 당원들도 그렇고 당시 이제 현역 의원들도 지역에 좀 있었잖아요. 대구에 거의 뭐 한 3분의 1은 뭐 네, 박준규, 김복동, 사실 뭐 이정무 이런 분. 이정무, 네. 와 추억의 이름입니다. 사실 제일 활동을 많이 한 분은 박철은 지부장이죠. 네. 유세도 다니고 뭐 네네. 많이 했는데 그분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무리 자민련이라도 네. 대구에서는 만만치 않거든. 아마 본인 주변 인맥들도 반발하고 네. 형님이 어떻게 김대중이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듣고 그랬을 거예요. 힘든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 총재가 이제 자민 DJP 연합을 했는데 네. 충청도는 좀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대구 경북의 자민 여러분도 따라가야 되니까 네. 굉장히 힘든 선거 운동을 했다고 봐요. 결과적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96년 총선 때 대구 지역 가장 많은 의석을 획득한 정당이 자민련이었어요. 그렇죠. 그 자민련이 4년 뒤에 2000년 총선 김대중 정부 중반기에 치른 총선에서 네. 괴멸합니다. 네. 대구에서. 네, 그 사이에 DJ와 손을 잡았다는 게 컸죠. 네. 권력을 보고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뒤에 피해를 많이 봤죠. 네. 자민련이. 그렇습니다. 네. 공동 정권을 만들긴 했는데 네.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당이 좀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대선 때 이제 좀 막바지 고비랄까요? 뭐 그런 추억들이나 기억이 좀 있습니까? 대선 때 열심히 했지만은 대구에서 12.53%. 그러니까 이 97년도니까. 네. 96년도 총선 때는 평균 2.2%니까. 10%, 어. 5배, 6배 성장. 그때 당시에는 두 자릿수 나왔는 걸로 굉장히 우리가 만족을 했네요. 네. 목표치가 두 자릿수 득표율이었죠 그때. 경북에서 13.6%. 경북이 높아요. 경북이 북부 지역에서 좀 많이 나와서 어. 높았는데 그때 39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네. 그랬죠. 전국적으로. 그랬죠. 네. 39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대전, 충북, 충남에서 김대중 후보가 40만 표를 이겼어요. 네. DJP의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네. 충청도니까. 그리고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서 치고 나와서 국민신당을 만들어서 나와가지고 네. 기호 3번으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표를 엄청 많이 깨준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40% 약간 넘게 해서 당선됐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안 나왔으면 졌다고 봐야 되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 네. 승리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은 이인재의 출마와 DJP 연합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리고 김충환의 영입. 마지막 한 방울 네. 네, 잔을 넘치게 한. 근데 이인재 후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저도 거기에 관련한 그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기 구미 시의회에서 5선 의원을 했던 지금은 의원이 아닐 겁니다. 허복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복 의원이 이제 당시에 97년 대선 때 이인재 후보 선거 운동을 구미에서 합니다. 그 계기는 뭐냐? 허복 의원의 친구가 이인재 의원이랑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자기 차에 타라 그러더니 고속도로로 차를 올려버리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청까지. 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납치잖아, 이인재 후보의 그 자택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뭐 탤런트 서인석 씨도 있고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친구 몇 명이 모여서 구미에서 이인재 후보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인재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표가 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내가 김대중 후보 지지한다는 말을 잘 못해도 이인재 후보 지지한다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김대중 후보 지지자 일부도 그냥 이제 얼버무릴 때 이인재 지지한다고 얼버무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당시에 이인재 네. 후보의 이 네. 전략이
제2의 박정희였기 그렇죠.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는 뭐 네. 지지하는데 크게 네. 무리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 이인재 선거운동을 구미에서 하신 분들이 선거가 끝이 났어요. 개표가 딱 끝나는 순간 그 아침에 전화가 오더랍니다. 전화가 와서 딱 받으니까 전라도 말씨를 쓰는 사람이 김대중 후보 지지자다 나는 네. 정말 고맙다 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걸려오는 모든 전화 다 쌍욕 전화였다고. 예, 그 이인재 추억입니다. 그 당시에 이인재 후보는 자기 지지자를 만들려고 자택에 많이 태워갔어요. 아, 네. 대구에서도 여러 명이 여러 명이 이제 가서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인재 뭐 김대중 이런 분들이 직접 만나면은 네. 막 그냥 도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김충환 선생님은 그러면 선거운동은 거의 대구에서만 뭐 서울에 가신 적은 별로 없고 대구에서만 이제 했고 그럼 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대구에 여러 번 왔죠. 여러 번 왔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 영덕 유세에 가셨어요. 경북 아. 영덕. 네. 갔다가 오는 길에 농민들이 도로를 막고 네네. 농민들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2시간을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텔에 이제 당직자들하고 막 쭉 나와서 기다리는데 우리 여러 네. 번 나옵니다. 그 네. 모텔 광고료 받아야 되겠네. 없어졌는데. 2시간 넘도록 붙들려 있었으니까 12시간 넘어서 도착을 한 거죠. 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2-3시간을 음. 당직자들이. 근데 기다렸는데 차가 이제 도착해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신발을 벗고 계셨어요. 오래 이제 구두를 신고 네. 있으니까 차 안에서는 이제 답답하죠. 신발을 벗고 네. 신발을 이제 신고 나오시면서 그러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네. 연세도 있으신데 나와 있는 사람을 다 손잡고 악수를 하고 네네. 고맙다 하고 들어가시더라고. 아. 그런 기억이 있고 포항에 유세를 갔을 때는 이제 대구 유세를 하고 포항에 가는데 그때만 해도 차를 안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대구서 후보 차, 그랜저, 그다음에 또 수행원 차, 뭐 국회의원 따라오는 차 이런 거를 쭉 이제 차출을 해요. 네. 그랜저로. 그러면 이제 아무나 운전을 시키면 안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보 그랜저를 제가 운전을 했죠. 네. 그래서 대구 유세 끝나고 이제 뒤에 모시고 제일 앞에 이제 쫙 포항까지 간 거예요. 네네. 가서 포항에서 행사하고 포항공항에서 이제 올라가신다고. 포항공항에 모시다 드리고 항상 모시다 드리고 나면은 차 안에 봉투가 딱 있어요. 이렇게. 운전석 옆에. 기름값. 네. 옛날 정치인들의 낭만이죠. 흰 봉투. 그러고는 이제 봉투 갖고 기름 넣고 네. 오는데 차가 퍼진 거예요. 포항에서 오는데. 기름은 넣었으나 차가. 아니 기름을 넣었는데 차가 이제 퍼진 거죠. 네. 아찔하다고요. 가다가 퍼졌으면은 일정이 다 이제 공항 네. 일정까지 다 했는데 그래도 다 마치고. 네. 다 마치고 이제 혼자 돌아올 때 네. 차 이제 세대가 돌아올 때 퍼져가지고 네. 중간에 뭐 늦더라도 곤치가 없는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극적인 개표 과정을 거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는데 마지막 뭐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개표 때 기억 좀 나시는 거 있습니까? 개표 때는 이제 시당에 모여서 네. 처음에는 거의 뭐 졌어요. 졌다는 것이 개표에 지고 지고 있었죠. 지고 있었어요. 계속 지고 네.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이기고 나서는 엄청났죠. 네. 뭐 난리 났고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야당 사무처장에서 여당 사무처장이 역전! 신분 역전 이제 월급 나온다! 이게 해방 이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50년 만에 정권 교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죠. 네. 네. 지나고 나서는 그렇지만은 네. 야 다르고 여 다르죠. 그러니까 여당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네. 근데 이제 정치도 처음 했는데 1년도 안 됐잖아요. 제가 30대에 정치도 네. 야당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할 때처럼 싸우면 돼요. 네.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딱 이고 나서 이게 여당이 돼버린 거죠. 챔피언 벨트를 차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위상이 네네네. 지역사회에서 대접이 좀 달라졌습니까? 경찰청장, 이제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 시장, 부시장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업들 후원도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유수 회장님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하고 30대에 30대. 우리 나이 때 유수 회장들이 만나러 그러니까 와. 뭐 차도 좋은 거 회장님들 안 퍼지는 거 만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박정수 지부장을 모시고 가면은 회장들 딱 만나면 박정수 지부장이 이제 이게 술을 많이 못 하시니까 뭐 회장님들 한 20명 이래 쭉 앉아 있으면은 20명 탄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술을 잘 마셨거든요. 네. 엄마 회장님 하면서 젊으니까 김 차장님 착 가면서 막 폭탄 마시고 권하고 박성수 씨는 한마디만 하고 가.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사무처장한테 다 이야기하세요. 실세인데 실세. 문골인데 이거.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생활은 언제까지 그 행복한 생활을 대선 끝나고 한 1년 남짓으로 했어요. 허니문 기간에 했는데 일단은 그럼 당직자 신분이었던 그렇죠. 건가요? 사무처장이었는데 그때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자를 바뀌고 나서 이제 드디어 월급 받습니다. 그 박정수 지부장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시면서 외교부 장관으로 가버렸어요. 맞네요. 네네. 가버리면서 이제 새로 지부장이 누가 왔냐 하면은 음삼탁. 완전히 완전 다른 계열의 달성군에서 네네. 박근혜와 계속 싸웠던 그 박근혜하고 붙어서 졌는데 씨름인 출신이죠. 그때 이제 지부장으로 와서 사실 달성군에 박근혜가 구미에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 있었습니다. 구미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달성군으로 바뀐 이유가 음삼탁 지부장이 워낙 셌어요. 기반이. 워낙 세가지고 미리 막 준비를 해들어가니까 여론조사 붙여서 박근혜가 이기니까 박근혜를 지역구를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참고로 엄삼탁 씨는 560 인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중건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랬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정진 정책이라고 했죠. 굉장히 정책을 해서 보수적인 인사들을 수혈했고 그때 이제 김중건, 권정달 안동, 그렇죠. 울진의 김중건, 칠곡의 장영철. 그다음에 김천의 박정수, 그다음에 달성군의 음삼탁, 그다음에 성주 달성의 이용택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온 거예요. 왔는데 그런 이제 고생한 사람들은 이제 젊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국회의원이고 뭐 높은 직책을 했으니까 밀린 거죠. 그래서 사무처장 버티다가 같이 들어갔던 이제 부장들하고 사무처장이 당신하고는 못하겠다. 사표를 던져버렸죠. 던지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았나요? 아니면은 추구하는 가치, 철학, 또 하는 일, 뭐 이게 다 안 맞았던 건가요? 활동 방법부터 내용 이런 게 이제 과거 방식을 계속 하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 계속 갈등이 있고, 엄삼탁 지부장이 돈으로 많이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싫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은 돈을 좀 주면은 뭐 말을 잘 듣는 이런 거에서 자존심도 좀 상했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내가 나오니까 같이 있던 이제 젊은 당직자들도 다 사표 쓰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제도권 정치에서 굉장히 압축적인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사실 제야 출신 지도자인 뭐 예를 들면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도 DJP 연합할 때 조금 반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분도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30대 중후반 나이에 금방 제도권 정치 정당으로 들어왔는데 만나는 사람이 옛날 민주화 운동할 때 맞은편에 있었던 박철원, 엄삼탁 이런 사람들이었던. 이제 세상에 이제 운동만 할 때 하고 세상에 눈이 떠진 거죠. 박천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게 보이고 엄삼탁 만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이고 이제 야당하면서 여당이 되면서 여당이 과연 뭔가.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 이제 기업, 경제계, 정계, 행정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짧은 기간에 다 봐버린 거죠. 그래서 신물이 났어요. 신물이 났고.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거 보면 한 2년 6개월 활동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야에서 여로 바뀌고
다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월급 못 받다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지지 기반을 확충하고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동진전책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인 거는 이해가 가요. 네. 이해는 가지만은 지역으로 봐서는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새로운 네. 사람들을 네. 좀 키워주고 이런 게 네, 전혀 맞습니다.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2000년 총선 앞두고. 네. 네. 바꿨는데 그때도 느낌이 뭐냐면은 이 당은 지역을 대구 경북은 포기를 하고 활용만 하려는구나 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안 한다 하고 나왔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김충환 선생님은 1년만 같이 네. 시당위원장을 하고 여당을 경험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그 지내셨어요? 이후로는 이제 문화운동 쪽에 이제 뭐 계속 네. 복귀. 글 쓰고 한다고 네. 대학원을 갔어요. 네네. 문화인류학과. 네. 대학원 공부를 하고 2년 마치고 석사 논문을 쓸 때쯤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락이 왔어요. 그분께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까? 어떻게 하나요? 노무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합니까? 전화 오면? 네. 김충환의 두 번째 대통령 만들기,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그리고 성주 사드배치 반대운동 이야기는 별도 에피소드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년 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분이라서 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하고 네. 힘들었지만은 뭐 IMF 극복을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좀 역할을 하셨다면은 네. 정치적으로는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가 네. 거기가 정치 발전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그전에는 기존 정치권의 간섭이 그대로 있었고 네.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 때는 사실 돈이 없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네. 돈 선거가 거의 사라지고 네. 그리고 지역에서도 과거 당직자들이 아닌 노사모라는 젊은 층 네. 그리고 당직자들도 젊은 층에서 나와서 분위기가 바뀌지만 전국적으로도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충환 선생님은 5년 만에 굉장히 새로운 선거운동을 대선에서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종합하자면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구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던 동시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정권 교체를 거쳐서 새 정치가 도래하도록 다리를 놔준 그렇죠. 그런 정치인이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가할 수 있겠네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수위 없이 이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정 경험, 청와대나 뭐 이 부처나 네. 이런 게 경험 없이 이제 운동할 때 봤던 시각하고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가 이제 보이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싸우기만 한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그 야당 사무처장이었다가 네. 여당 사무처장으로 1년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 대선에 치러봤던 게 사실상 2002년 대선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네. 네. 오늘 이제 김충환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가 결국에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얘기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민주화 제야 운동의 계보 이후에 네. 국정 운영에 역량을 가진 정치권의 계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참 김충환 선생님 모시고 많은 그리고 깊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김충환 선생님의 이게 성주 촛불일기 책 건날개를 보면 저자 소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를 나왔으며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현재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성주 기행이 있다.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출연하셨기 때문에 영남대학교를 나왔으며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 사이에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켰다라고 하는 한 줄을 다음에 혹시 책을 새로 발행할 일이 있으면 넣어주셔도 좋겠다는 에피소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하고 붙어서 네. 졌을 때 네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 오라고 네. 제안이 돌았었어요. 성주 들어가 있을 때. 네네. 그 이제 거절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은둔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네. 가셨으면 그때 이기는 건데. 은둔하러 갔는데 네. 나오라 하니까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전설로 남고 싶다는 이야기죠. 킹메이커 김충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또 어려운 걸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기회가 되면 뭐 성주 사드는 계속해서 반대 운동이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다음에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원 인디 053 대표 전용계 편집장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충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